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도산서원은 요 13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아래하고요, 요 위하고가 전혀 다른 공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 15, 14, 12 이렇게 되는 12군 아니고요. 13, 14, 15 그 다음에 21 뭐 이런 공간들은 전부 다 실제로 태계이왕성이 살아 계실 때 지었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그 태계이왕의 친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태계이왕성이 직접 그 이 14번 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 일종의 지은 같으면 설계를 해서 이렇게 그 용서사 스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지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도산서원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을 하면 제가 밑을 많이 설명을 좀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보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요 위의 공간은 서원이라는 게 누구를 배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윗공간은 그 태계왕성이 살아계실 때는 없었고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이 공간이 이렇게 다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4년 만이라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 뭐 그냥 4년 오래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어제 제가 그 목판도 그런 말씀 드릴 수 없는 그게 돈이 엄청나게 이렇게 드는 일이듯이 서원을 하나 건립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림의 공의가 모아져야 되고 또 그분이 충분히 서원에 배양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공의를 모아가는 시간이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길게는 몇백 년씩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모아졌다는 얘기는 공의를 모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짓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서원이 건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태계왕성이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돌아가시는데 1574년에 이 건물이 세워지고 1575년에 바로 사액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사액이라는 게 그 줄사자에다 액자액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편액을 내려봤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편액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잘 못하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정부에서 이미 지어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도 헌청하고 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부 공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액을 받게 되면 이제 정부가 공인하는 서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교수관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책들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재정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땅이 내려오고 노비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서원의 전체적인 어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사획이 딱 그 다음에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크냐면요. 이번에 같이 된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1614년과 15년에 건립이 돼요. 근데 이게 사획 받는데 약 200년쯤 걸립니다. 철종 때 가서 사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분을 공인하고 하는 단계 자체가 굉장히 길고요. 또 이 사획 받기 위한 상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이제 퇴계이왕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이 지역 혹은 국가에서의 어떤 인정이라는 범위가 더 이상 뭐 유림의 공인을 모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서원 건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액을 굳이 뭐 상소를 올리고 보통은 이렇게 사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역의 유림들이 지어놓고 그 다음은 이렇게 사액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상소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런 상소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문관 쪽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사액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과정들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중앙정부청에 사액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도산서원이 지어진 건축 형태가 우리 이제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숙수사라는 절터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서원의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강당, 그 다음에 또 요 뒤에다 이제 사당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앞에 학생들 기숙사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어떤 방식의 서원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후로 대부분의 그 서원 건축의 하나의 스탠다드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번 건물이나 이거는 계속 장판과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 적을 모으다 보니까요. 공의를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는 모든 어떤 유림들의 하나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유림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여론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사회의 지식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결정들이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어떤 그래서 지식의 가장 핵심의 어떤 중점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도 가면 왜 지식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보면
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지식을 계속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출판사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4번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산서원 전체에서 만드는 지식의 어떤 그걸 계속 출판해내는 기능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1번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도서관 기능을 했던 모든 장서를 보관하고 지식을 모으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했던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서원에서 장판을 갖게 되면 이제 이 4번 건물을 많이 갖게 되는데, 도산서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따로 이렇게 그 전적을 모으는 건물을 따로 세우는 경우는 제가 거의 많이 못 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산서원은 전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시면서 요거하고 요걸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특히 이제 여기 가셔갖고는 그 퇴계왕성의 실제 어떤 면모들이나 모습들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에 가면 이제 그 퇴계를 기렸던 어떤 그 이전 유림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 내려와서 이번에 아마 서원이 등재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9개 서원 중에 뭐 어느 중요도를 따지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어쨌든 서원 부분등의 최어떤 그 첨단에 서서 서원을 계속 주도해 갔던 분이 배양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만큼 좀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죠. 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공간이 지금 요 현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걷는 거려야 될 겁니다. 안 되네, 안 돼. 선수